문학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예,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또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시민들과 더 꾸준한 소통을 위해 정말 힘쓰고 계신 이분.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요, 올해 서울시의 문화 정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청 문화본부 백운석 문화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쁘실 것 같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봄이 오면서 약간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장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네, 그 축제나 행사들도 취소가 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문화예술계 총 매출은 기존 연도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나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저희 자료에 따르면 76%가 되는데요. 그렇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창작 활동이라든가 업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금년에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해서 어쨌든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공연장도 좌석 뛰기, 네.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연장 운영도 재개가 되고 있고요. 그 온라인이나 랜선 이런 비대면 축제나 행사들 많이 개최되면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도 종식되기는 힘들다는 또 예측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대책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네. 곳곳에 의미 있는 장소를 가보면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간일 때가 참 맞아요. 많아요. 네. 예. 최근에 그 2021 서울시 문화정책 발표했는데요. 역점을 두고 좀 이렇게 힘을 싣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곳인 3월의 딜쿠샤라는 곳을 개관을 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딜쿠샤는 저희가 3월 1일 3.1절을 기념해서 종로구 행천동에 마련한 그 시설인데요. 네. 딜쿠샤라는 용어가 좀 낯선데 이게 힌디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3.1운동을 전 세계에 처음 알린 엘버트 테일러라는 분 가족이 네.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건설을 해서 한 20년간 거주를 하셨고요. 그 40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후에는 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전시관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그 테일러 부부가 살던 그 당시 모습을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 상이라든가 딜쿠샤를 복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이 딜쿠샤는 1920, 30년대 국내에 있는 그 서양 건축의 양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건축사적 의미가 있어서 네. 저희가 2013년부터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관리하고 왔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이뿐만 아니라 올해 차례로 문을 여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서 세 곳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예박물관인데요. 5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공예 전문 박물관이고요. 네. 네. 한 2만여 점의 정도의 그 작품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아시아의 최대 공예 박물관, 공예 컬렉션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예전에 이제 풍문여고라고 해서 인사동하고 인사동이요. 북촌 사이에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내용도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예술청을 6월에 개관을 합니다. 예술청은 대학로에 있는 동순동 아트센터를 리모델링 한 건데요. 처음에 만들 당시부터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민관 합치형 시설로 만들었고요. 네. 완성이 되면 뭐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그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종로구 평창동에 그 미술 아카이브를 개관을 합니다. 뭐 이름이 좀 약간 낯설긴 한데요. 네. 이름 그대로 미술관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 전시, 보관하는 아카이브를 결합한 신개념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술관에서는 작품들만 전시를 했다면 네. 이곳에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노트에 필기한 거라든가 드로잉이라든가 스케치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 이런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해주신 그 공예박물관, 시민청, 서울 그 미술 아카이브 등등이 앞으로도 우리 문화인공감에서 명소로 소개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혜택을 좀 누리기 힘든 소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뭐 정책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술관, 박물관하고 그 도서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0년간 미술관, 박물관 한 5개소 정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도 이제 이거를 문화 소외 지역, 좀 접하기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개소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금천구에 서서울 미술관이 있고요. 네. 도봉구에는 그 사진을 테마로 서울 사진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금년도에 그 12개소를 개관을 새롭게 합니다. 중규모 도서관인데 그리고 매년 8개소의 도서관을 또 매년 또 이렇게 개관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기존에 있는 547개 공공도서관에도 장소를 저희가 예산을 120억 원을 들여서 확충을 해서 그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좀 직접 배우고 또 즐기고 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 생활문화센터 2개소를 개관했다고 하는데 서울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생활문화센터는 저희 이제 시의 문화정책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하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의 문화를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기존에도 뭐 문화센터나 뭐 예술 그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좀 다른 점은 그 각 시설별로 네트워킹이나 동아리에 대한 통합 지원 이렇게 해서 거점형으로 생활문화를 지원한다는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그 음악, 미술 이런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그 연계단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에 그 서교와 낙원동의 2개소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 서교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그 설립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연습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160석 정도 되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악이나 음악, 무용,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 네. 일반 동아리도 참여해서 저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낙원상가에 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낙원상가에는 악기상가들이 주로 있는데 악기상가와 연계해서 악기를 수리해서 그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음악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뭐 녹음 서비스 아니면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나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그 계층들과 함께해서 학교나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지난해에도 한 1,000점 이상을 악기 나눔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런 블루라는 말이 말도 생겼죠.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서울시의 많은 문화시설들이 위안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외에도 그 생계형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 정책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 지원 내용은 먼저 이제 정상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창작 활동 이전에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기반을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상주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총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축제나 행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축제와 행사와 관련된 업체에서 75억 원을 그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요. 예술인 긴급 생활 지원 자금으로 해서 그 100명께 그 100만 원씩 지급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라 지난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 공연이라는 게 공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연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예술계와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도 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금년에 저희가 예술 분야에 2,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악이나 무용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문화예술 단체에 근무를 하거나 서울시 예술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런 예술 활동들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예술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지난해 9월에 시작한 문화로 토닥토닥. 예,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80만 회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저 문화로 토닥토닥을 작년부터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 그대로 문화로 토닥토닥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준다는. 예, 힘을 네. 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이런 분들을 문화를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문화로 토닥토닥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잃어서 그 생계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을 또 토닥토닥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화로 토닥토닥이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다른 행사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런 걸 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그 수합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매체, 영상 매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많이 제작을 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네. 또 예술인들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좀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명소에서 클래식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을 하는 거를 찍어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연을 받아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네. 저희들이 공연하는 사연 찾아가는 공연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식 차를 또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서 이동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한테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명사들이 하는 강연 그리고 만들기도 같이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소규모 공연이나 거리 공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 일상 속에서 하는 그 전시라는 코너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이런 그 건물들을 통해서 외관에서 미술관 같은 전시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부터 이제 워낙 뭐 문화예술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문화 정책들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 시민들께 문화예술에서 기쁨을 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예술계를 회복을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희들이 요새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그 문화예술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예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하고 그 영상이나 제작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문화예술인들께는 그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일자리나 생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그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그 2021년 올해죠. 그 목표나 계획이 더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아직 전망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첫 해,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그 포스트 코로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좀 마련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행사를 취소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이제는 방역은 강화를 하지만 공연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축제나 행사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랜선 등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네. 멈추지 않도록 하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문화예술도 이렇게 환경이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예시가 그 남산에는 실감형 영상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요. 네. DDP에는 화상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랜선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른 이제 그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인데요. 이런 기반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면 그 요새 OTT와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제 무용이나 국악이나 이런 콘텐츠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등재되고 거래되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그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4월이면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들이도 가고 싶고 네. 그렇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이 제한이 많은데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참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화 정책과 문화 시설들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서울시청 문화본부 백운석 문화정책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